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천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정의 자체가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짝수 확실하게 알 수 있겠고 무섭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 좀 관여된 거니까 확실하다는 표현을 명확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정답 1번이 돼가는 내용, 기억만 좀 오르는 내용, 집합 정의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집합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좀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명제에 좀 참고진 논하려면 집합이 포함관계인데 포함관계를 뭐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은 기본적인 정의 P면 Q가 참일 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되죠. P, Q 이렇게 Q집합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크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P면 Q다, PQ 사이 관계 포함관계가 완벽하게 쏙 들어간 게 아니죠. Q하고 P 관계 역시 안 되겠고 R하고 Q 여기 좀 되는가요? R 집합이 Q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내용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의 여집합 부분들하고 R 집합 그다음에 R의 여집합하고 그다음에 P 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완벽하게 되는 것들은 없는 거죠. 2번이 이번엔 3번이 R집합이 Q집합에 포함된다라는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과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 이렇게 되죠. 2,7이라는 점이 있고 7,5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A, P, B 이렇게 해서 거리 합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런 때는 대칭 이론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거리를 좀 똑같은 부분 됐을 때 그럼 두 개의 거리를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거리로 갈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2,7에다가 하나를 좀 대칭해서 7,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직선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그러면 5제곱에다가 12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제 피타고라스 있으니까 1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역시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 공부, 평행이동 대칭 이동 공부했을 때 가장 이제 응용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계통 중에 하나가 요즘 X축 대칭 이동에서 직선거리를 가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정역에 있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fx, gx 주어져 있는데요. 두 함수가 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대입했을 때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하면 이제 b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들이 이제 서로 같아지면 되겠죠. b 값은 쉽게 찾으겠고요. 그 다음에는 2 이런 걸 대입해주면 4a b 값이니까 b는 이제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했으니까 8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좀 같습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a가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또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함수값마저 이제 똑같이 대응되게 되면 두 함수가 같다. 이런 내용 되었습니까? 이런 건 정의역에 이렇게 원소들이 특정한 원소가 돼 있을 때만 가능하겠고 실수 전 범위를 좀 확장하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는데요. 이때는 F-1 결과는 마이너스 F1 이런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F-2 결과는 그럼 마이너스 F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F0은 0이 되는데요. 0 이렇게 결과 원래는 좀 마이너스 F0이니까 미양시켰는데 F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조건을 좀 만족시켜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0 부분들은 좀 더 식을 좀 한 번 더 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F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 F0은 0 됐습니까? 0은 좀 이미 좀 대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0 이렇게 좀 먹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좀 대응을 살펴본다면 요 두 개의 결과들은 좀 어떤 결과가 좀 나오냐 이렇게 정해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엇이 대응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2 대응되게 되면 1 대응 결과는 플러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죠.
이제 더하기해서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결과가 이제 뭔가 얻어지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1도 대응되는데 마이너스 1이 이제 과연 어떤 곳이 대응되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대응될 수 있는 가수는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차동. 반대로 뭐 2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를 결정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2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뭔가 이렇게 좀 정해지면 마이너스 1은 또 그거에 또 상응해서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결과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대응되는 가지수는 5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둘을 좀 곱하기 해서 25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계통에서 대응되는 가지수 5가지, 2계통에서 대응되는 가지수 5가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하면 되겠죠. 0은 이미 이제 대응 결과가 딱 정해져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응 개수가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이건 나중에 뭐 경위수 공부에 가는데도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니까 꼼꼼하게 학습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패기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을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2배수하고 합집합 3위배수 이런 부분에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합집합의 개수를 구해 가는 게 관심사니까요. 2배수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50개, 그다음에 3위배수의 개수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33개. 교집합 개수도 해야 되죠. 교집합은 이제 뭐 6위배수가 되는 거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로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2배수하고 3위배수의 합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50, 33 빼기 16 이렇게 쳐야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면은 67 이렇게 되는 거예요. 6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전체 100에서 67을 빼서 3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데요. 일단은 뭐 드모르간 법칙 형태대로 형태를 좀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판단하고요. 여집합 개수 구해가는 것은 당연히 전체에서 좀 빼기를 합니다라는 그런 관점. 그렇다면 뭐 합집합 개수 구해가는 게 풀의 핵심이니까요. 배수 성질 이용해서 개수를 좀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교집합 부분 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유식은 여기 이제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는 얘기죠. 합성함수를 2024번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 좀 규칙성을 좀 찾아가는 거죠. 일단은 F1 이제 한 번이라고 하겠죠. 1을 좀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0 이렇게 해서 함수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좀 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이 0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3입니다. 풀면 되겠고 3번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다시 또 3을 좀 또 대입해주면 되니까 3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나오는 거죠.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하니까 이제 대입했던 거 나오는 거니까 3번마다 규칙입니다라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24 이렇게 3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6이 3이었으니까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 2024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 두 번 한 결과를 좀 구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얼마?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자, 합성함수 여러 번 한다는 그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험 장소에서 2024번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과연 이제 규칙을 좀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찾아가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효율적일 필요까지도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몇 번마다 규칙인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B 곱이 0보다 좀 작을 때 주어진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좀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 B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럼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종류 자체가 두 개가 있는데 뭐 A 값이 꼭 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절대값 되는 부분은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가 나왔겠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돼서 제곱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를 좀 곱하기 하면서 AB 값이 부등호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AB 이런 때 절대값 부분들이 됐으니까 이런 형태. 근데 뭐 AB 값이 음수가 됐으니까요. 음수라는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우변은 음수고 좌변은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요? 1-a분의 b 이렇게 보는 게 좋은가요? 뭐 그다음에 b분의 a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좀 좌변이 더 큽니까?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b분의 a를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근데 ab 값이 음수니까 여기는 뭐 양수가 되고 우변은 음수되는 거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큽니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돼가는 내용.
뭐 AB 곱해서 이제 부호 자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값 부분 제곱해 가는 과정, 그 다음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건 뭘까요? 이게 좀 통분 전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좀 살짝 좀 식변해가는 부분들만 신경 쓰면 센스 있게 좀 대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AB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집합이 좀 같은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A 집합에는 1이 없는데, 그렇다면 A 제곱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나중에 최소값 구하네요. 그럼 뭐 A 값은 그럼 뭐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작은 값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5B 부분들하고 C가 있는데, 요게 4가 되면 이제 C가 좀 6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4는 0체 되면 C값은 4가 돼야 되는 거있고, 이게 인수분해해서 B-1에 B-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값하고 C값 이렇게 좀 살펴가야 되는 건데, B값이 지금 이제 작은 걸 써야 되죠. B값이 1이라면 C값은 6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바뀌어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5B 이 결과 자체가 6이 되버리면 C값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6은 0 이렇게 처리해서 C값은 4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3, 0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이 2가 되겠면 이제 C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합하면 7이 되고 요건 합하면 이제 6이 되가니까 6이 더 작은 값이죠. 6에다가 A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두 집합이 좀 똑같아야 되니까, 원소들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A제곱은 뭐 1을 하고 이제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지수 부분들이 이제 문자 두 개 형태, 이제 두 개의 값이니까 과연 어느 건지를 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값이 6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이합니다라는 이런 사실들만 조금 기억하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뜻은 원소들이 좀 각각 다 같게 구성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명제 거짓이 되도록 한다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p면 q 이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되려면 p 집합이 q 집합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거짓이 되는 건 어떻게 되죠? p 집합이 q 집합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거짓이 돼가는 거죠. 이런 내용을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x-5, 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q 집합을 좀 q의 진리 집합을 좀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겠죠. 풀이를 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q하고 또 다 q도 있네요. 와, 여기 좀 개념 설정 좀 잘해야 되겠네요. P도 이제 이게 범위 표시는 좀 되는 거죠. P도 범위 표시를 하게 되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에서 범위 표시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쪽 집합에 좀 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한쪽만 딱 쏠리게 되면 한쪽은 거짓이지만 한쪽은 또 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 자체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앞쪽 걸 보게 되면 이런 집합이 있어야 되겠고, 빠져나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뒤쪽 조건을 보게 되면 또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숫자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3, 5를 좀 쓰면 되겠고, 이쪽에 이제 뭐 k-1, k 플러스 1, k-1, k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눠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k-1, 마이너스 3, k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빠져나간 부분 요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같아져 버리면 전부 저 Q집합에 쏙 들어가는 게 같아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쪽은 이제 여기 k 플러스 1 부분에 여기 또 마이너스 3이랑 또 관계를 또 풀어야 되는데, 같아지더라도 이쪽 집합이 더 커서 밖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라고 구해가겠고요. k-1 그 다음에 5하고 k 플러스 1 관계를 풀어가는데, 뭐 이쪽에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숫자 자체가 좀 더 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커야 되겠죠. 같아져 버리면 또 다시 퀴즈팝 안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관계를 풀 때는 이 숫자가 좀 여기 보면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두 숫자가 같아지더라도 바깥쪽에 나온 집합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6보다 작거나 같다에 이항시켜서 4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수의 합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정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얻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5, 6 이렇게 얻어져 가겠죠. 마이너스 7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수 합들은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게 지금 집합적인 관계에서 거짓되는 부분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게 이제 P, Q하고 not Q하고 이제 양쪽으로 돼 있어서 또 한쪽은 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직선에다 이렇게 좀 메모해가면서 정확하게 좀 풀이하려고 연습을 조금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차함수하고 또 접한다라고 되는데요. 원점 대칭 이동한다라고 되면 xy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xy 부호를 이렇게 a 값으로 싹 바꿔놓으면 되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부분을 하고 y는 하고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az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접한다니까 뭐 D0 풀어가거나 뭐 중근 뭐 이런 거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이쪽 a 플러스 6 부분들이 9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판별식 뒤로 보여드릴까요? 9 마이너스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a 플러스 6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는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수 형태로서 저는 뭐 살짝 좀 보여드렸는데 뭐 판별시켜도 되는 거니까 너무 일단 뭐 접한다라는 그런 개념 기본 개념만 충실하게 잘 따라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은 이 수분에서 근을 구하니까 A 집합은 뭐 1하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B 집합은 2, 3, 5, 7, 11 이렇게 처리되겠죠. 소수들을 좀 열심히 써가면 되겠습니다. A합 X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 집합을 구해갈 때 1, 5보다는 더 큰 집합이 되니까 1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합집합하게 되면은 A합 B 해주면 어떤가요? 1, 2, 3, 5, 7, 1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교집합 X는 이런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1하고 5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2, 3, 7, 11 이런 걸 가지고 2, 3, 7, 11 이런 걸 가지고 채워서 이제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곱이 짝수가 되려면 이제 짝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1, 5는 홀수니까 이 부분 아유 짝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2는 좀 반드시 좀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3, 7, 11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요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부분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8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거인데 조건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집합 표현식으로 좀 얘기해 준 거죠. A합 X는 X다. X 집합에는 A 집합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1로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합집합에 또 이렇게 합집합이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2, 3, 7, 11 이런 원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서 짝수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문제에서 좀 정확하게 좀 잘 읽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 좀 처리가는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들 가지고 2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과정 꼼꼼하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이론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점 1,3을 지나는 직선을 대칭 이동하겠다. 아이쿠 1,3 지나는 직선부터 해야 되네요. 기울기 모르니까 m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나요? x-1 플러스 3에서 놓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y 이퀄 x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xy 부호 바뀌는 거니까 x는 m y-1 더하기 3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y축 대칭을 그려야 돼요. 와 y축 대칭은 x 부호 바뀌는 거죠. 그럼 뭐식 정리하지 말고 곧바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x는 m y-1 더하기 3 해서 최종식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원넓이 이등분 한다니까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반지름까지 구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것은 원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요. 중심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구해서 이 부분들을 직선식에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굳이 뭐 y는 하고 정리 안 해도 되는데요. 고마운 일이죠. 1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뭐 4m은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m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m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n값 2분의 1 이렇게 구해가는 내용 되셨죠? 정답 4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스 있게 마지막에 했고, 일단은 뭐 기울기 모르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과정, y는 equal x 대칭하게 되면 xy 부호 바뀌고 문자 서로 바꿔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부호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넓이 그러니까 좌표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각각 대칭 이동 이론, 그 다음에 뭐 원넓이 이동해 거니까 좌표 대입해가는 뭐 간단한 연산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y는 하고 정리하지 않고 변환 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을 좀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런 내용만 조금 집중해 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종욕, 치욕 가르쳐 준 거죠. 공욕 가르쳐 줬는데 x에서 y라는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어라. 합성함수인데 함수식이 이렇게 뭐 간단하다면 뭐 합성함수식 자체를 뭐 곧바로 좀 써가면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죠. 이건 이제 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겠다. 그러면은 a 값이 이렇게 되고 나온 결과가 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b 값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B값보다 크다 해서 결과들을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사실들을 알겠고, 그 다음에는 나온 결과죠. 결과니까, 어이쿠, 이건 B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된 값이 B가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 마이너스 B, 아이고, 이게 다시 또 풀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라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4 이런 형태에서 좀 쓰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의 처리가 되겠죠. 이런 함수의 무엇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a에 관한 이차 함수를 좀 다시 그려야 되겠고, a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로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같습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9에 4분의 9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4분의 9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하고 9하고 좀 더하면 되는 건가요? 정답 1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 뭐 합성함수 이런 형태로 줘서 살짝 좀 긴장시키는데 fx식이 간단하니까 합성함수 알게 만들어 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1대1 대응, 맨 처음 부분 해주면 처음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프 모양 이런 관계상. 그래서 관계식 형태가 지금 이렇게 얻어졌다는 사실들, 이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대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합성함수니 정의역, 치역이니 뭐 이런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우리를 좀 살짝 좀 긴장시키니까 그런 부분들 뭐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p는 규기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진리집합을 따지게 되면 p집합이 확실하게 더 커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y제곱 이런 부분 인수분해해주면 이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부분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니까요. 요거를 뭐 만약에 수직선에다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x쪽이 큰 거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오른쪽은 수직선에서 나타나게 되면 0보다 큰 쪽이니까 1사분면 쪽이니까 이만큼 부분이 되겠죠. p가 더 큰 부분들 맞습니다라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니은 부분들의 p를 풀어가려면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2xy는 이퀄 마이너스 2xy 이런 형태에서 xy는 0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0 또는 0 이렇게 되겠고, 뭐 q집합은 이게 x제곱 x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 모양을 좀 이용해야 되겠나요? 뭐 판별식 해주면 좀 힘드니까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y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작아질 수는 없고 뭐 0 되는 부분들이 좀 해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x0 y는 0 이렇게 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p집합이 더 크겠죠. 또 정답이 되가는 내용. 이 부분들은 디귿은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부분들이니까 절대값 xy 부분들이 뭐 xy로 풀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대로 풀린다는 얘기는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 오른쪽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뜻. 이건 뭐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뭐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들이 집합의 포함 관계였을 때 확실하게 비집합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디귿처럼 이제 같아지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명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부분들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각각 24, 20, 25명 했고요. 동시에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A씨의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생 한 명당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C 동아리만 가입한 최대 최소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A 동아리, B 동아리를 보게 되면 이제 A 합 B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더하기 20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가 된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4에서 빼기 11 이렇게 되니까 33명이 되겠죠. A 합 B 부분들은 이제 33명이 빠져나오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50에서 34를 빼면 17명의 학생들이 요 학생들만 C만 가입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C에 가입한 학생을 고르라 그러면 이제 17명 이렇게 골라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최소가 조금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C 부분에 이제 최소가 되려면 이제 공통 부분에 최대한 많이 빼내면 되는 거죠. AC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5명이니까 5명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B 동아리에 11명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B 동아리 부분들인데 B 동아리 가입한 학생 수가 20명인데 9명을 전부 다 이쪽에다 배치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C 동아리가 25명이었는데 지금 14명이 빠졌으니까 11명 부분이 남는 거죠. 11명입니다. 최소값 11명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뭐 최대값이 돼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28명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개의 동아리 가입하는 거니까 세 개의 동아리 가입한 이 부분들은 개수를 좀 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항상 뭐 집합 부분들 풀어갈 때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좀 약간 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최대가 될지 최소가 될지 이걸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C만 가입한 학생이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공통으로 두 군데 가입한 이런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 그런데 뭐 AC 부분들은 이제 5명은 고정돼 있으니까 BC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때 이제 C 동아리의 명수를 좀 구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죠? 조금 개념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7번입니다. y는 꼴 x, x축인가요? x축을 m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하고 새로운 직선하고 P점에서 만납니다.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최소다.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군요. 힌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 직선 방정식 8x 플러스 15y 플러스 17 이게 y절편이 음수인가요? y절편이 음수가 되겠고 그러면 x절편 기울기도 음수가 되는데요. y절편 기울기도 음수? 와 그런가요? 음수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됐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mx하고 만난 부분들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러니까 수직되는 이론 좌표가 되겠죠. 이런 직선에서 이런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5분의 8 되니까 8분의 15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가야 되는 직선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5x 마이너스 8y는 0이다 라고 해서 식을 좀 만들어 가면 되는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이 직선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이렇게 mx가 있어야 되겠죠. mx 이렇게 되는 부분들 지금 요걸 이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다면 요 거리하고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아래 거리랑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 거죠. B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뭐 좌표를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럼 뭐 1,m 이게 좀 가능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쭉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15제곱 더하기 8제곱에다가 1 대입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8m-15의 절대값 해주면 되는가요? 그 거리가 이제 아래 x축의 거리니까 m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8m-15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 있으니까 17로 풀리죠. 17m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 m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뭐 그대로 풀려서 8m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이꼴 17m 이렇게 처리해주면 m 값이 이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제 25m은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니까 m 값은 5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3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이게 지금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소다. 아유, 이 부분이 엄청나게 힌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 되려면 원점 거리가 최소되려면 이게 수직되는 거리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mx 대칭 이동한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주어진 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위치 관계하고 이 내용을 조금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O하고 원점하고 그 다음에 A점에서 만납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게 또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가서 만나는 요점이 A점이 되는군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AX 부분하고 2A분의 1X하고 해서 교점을 찾아가면 되죠. 와, 그럼 이제 이 양식 가면 되니까 A점의 X좌표 자체가 3a 플러스 2a분의 1,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가 나오겠죠. 이 값을 이 직선에서 대입해서 y좌표까지 구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b라고 하고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꼭지점의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3a, 또 이런 식으로 좀 구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둘의 중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점에서 x축에 내린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이게 h가 되겠고 mh 길이 그럼 y좌표는 안 구해도 되네요. 그죠? x좌표만 열심히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두 좌표를 더하기 위해서 2로 나누는 중점 좌표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되겠고 2분의 3하고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6에다가 2분의 9a가 되나요? 게다가 이제 2a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수선의 발 내린 좌표니까요. x좌표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y좌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주어진 부분들이 곧 MH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처리됐나요? 뭐 그렇다면 뭐 주어진 부분들은 문자가 이제 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역수꼴 돼 있다는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럼 뭐 이 부분들은 뭐 산술기하 평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2배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을 좀 산술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는 게 좋겠군요. 2a 됐으니까 4분의 1에다가 9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좀 이쁘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좀 산술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배에 4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지금 산술기에 평균 들어가는 거죠. 이제 9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약분하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2분의 3 정답 5번이 되가는 내용. 식이 좀 화려했었는데 결국은 구해가는 과정 자체를 좀 살펴봤더니 아이고 x좌표면 열심히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도 꼭지점도 역시 x좌표. 축이 좀 쉬워가지고 그죠?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x좌표들만 열심히 좀 구해가서 또 중점도 x좌표면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좀 잘 읽었으면 너무 좀 당황하지 않고 풀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자 자체가 3a도 있고 2a분의 1도 있고 처음에 이제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좀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19번 함께 합니다. 2차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 관한 합성함수 형태의 방정식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함수로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합성함수 이렇게 구하면 되죠. g 제곱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fx는 그냥 쓰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쓰게 되면 마이너스 4 소거되면서요. 대신 이걸 gx의 제곱 빼기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은 뭐 그냥 좀 편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g제곱 빼기 x제곱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마이너스 2배의 g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 되죠. 그럼 이제 gx 마이너스 x 공통에다가 인수분해 gx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gx 그래프하고 x 그래프하고의 관계, gx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의 관계, 이렇게 이제 만나는 두 개의 부분들, 이게 또는 형태로 되는데 이걸 합했을 때 근계수가 좀 두 개가 되어라, 이런 영역으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gx 그래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뜻을 또 이해해야 되네요. 우리가 y는 이퀄 x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y절편이 2가 되면서 마이너스 x 되는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와, 지금 이제 대칭축이 2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주면은, 이런 두 개의 직선하고, 우리가 그려야 될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접하는 형태로 이차함수를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 한 개, 한 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또 이게 대칭축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 요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그려가면 이제 이게 좀 접하는 거 한 점인데,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기 좀 아까 두 점이라는데 설명 잘못했고요. 여기 지금 현재 만난 점이 세 점이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고 여기 접할 때보다 좀 내려오는 형태로 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두 점 이런 모양으로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하고 접할 때보다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역시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접할 때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그 사이에 이제 이 참수를 좀 그려가서 불일점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불일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gx, 결국 g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하고 x 이렇게 되는데, 이 양식에서 직접 쓸 거야.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접할 때를 구해가는 거죠. 뭐 판별식을 논하게 되면 9 마이너스 4n 이꼴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은 4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분의 9 이렇게 됐을 때 이 a 값보다 지금 이제 y는 이꼴 x 했으니까 이 a 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상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보다는 점점 더 a 값이 더 커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관계를 좀 풀어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되는데, 판별식 뒤로 구하게 되면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a 값을 구하게 되면 4분의 33 이렇게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a 값이 범위가 4분의 9보다는 크고 4분의 33보다는 작은 경우에 두 개를 좀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뜻을 파악해 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수의 모든 정수의 합이라고 했네요. 4분의 9가 2점 얼마 되니까 3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 4, 5, 6, 7, 8까지 됐죠. 4, 8, 30 이렇게 되니까 이 값들을 좀 모두 더하게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0, 20, 33이 되겠죠. 3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합성함수하고 원래함수 관계되는데요. 이렇게 좀 곧바로 대입한 모양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좀 되는 틀이니까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그렇게 2차 함수하고 두 개의 직선하고 이제 교점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점 자체가 이게 좀 두 개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직선하고 교점 두 개 들어가고, 저 이거 접할 때 처음에 두 개인 줄 알고 세 개 했으니까 그보다는 좀 크다. 이게 좀 어떤 애에 따라서 뭐 등호가 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하고 접할 때 그려서 그보다는 아래쪽으로 가서 교점 두 개 만들어가는 거죠. 이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문제 맨 처음에 접근한 처음 시작 부분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 가는 부분들하고, 그죠? 두 개의 과정이 조금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장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원소 개수는 3개라고 확실하게 좀 정해졌군요. x의 원소가 되게 되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원소가 돼야 된다 됐고요.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다라고 돼 있죠. 근데 뭐 5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 원소의 합이 홀수라고 했는데, 홀수인 경우를 좀 조사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 원소가 됐으니까 홀수면 이 아래 규칙에다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5가 원소고, 그럼 2분의 5 플러스 k도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소가 되면 또다시
원소가 되는데 그럼 여기 자리에 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K니까 2분의 3K 그럼 4분의 5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원소가 되니까 7K 그럼 8분의 5 플러스 7K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다시 5가 되면 되죠. 그럼 이제 뱅글뱅글뱅글 들어오면서 홀수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규칙에서 나오고 나왔는데 이 숫자가 얼마야 되겠다? 5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는 5를 풀어가면 되겠죠. 40에 7K는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5가 되겠고 그 5를 좀 여기다 대입해 줬더니 이 숫자도 5고 이거 5가 되네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숫자가 5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아니네요. 다음 조건은 그렇다면은 뭐 세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짝수, 홀수 이렇게 구성되는데 홀수 자체는 이제 5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짝수란 나머지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20, 15라는 사실들을 이 뒤쪽 규칙을 좀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을 대입하면 10이 되겠고 10을 대입하면 5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를 좀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숫자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또 k 값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쁘게 잘 써야 되겠습니다. 2분의 5 플러스 k 규칙에 의해서 이제 홀수니까 이 규칙에서 대입을 했는데 이 결과가 20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원수 세개 결정.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40의 k 값은 35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고요. 이게 5 플러스 k 이렇게 쳐서 이게 이제 1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둘이 왔다 갔다 하고 20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20의 k 값은 1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숫자가 5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계속 5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원소가 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좀 k 값은 5 해서 k 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겠다. 세 가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럼 이제 55가 되겠네요. 모든 k 값들의 합은 5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소 자체가 세 개가 돼야 되겠고 원소라면 뭐 다음과 같은 뭐 규칙이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또 원소가 좀 세 개로 좀 결론이 나야 되니까 5가 된다면 다음과 규칙에 의해서 X집합의 원소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원소랑 이제 또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또 아이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계속 아까 K 값이 5가 됐을 때 계속 5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조사 안 해도 되겠죠. 홀수인 부분들은 홀수가 3개인 경우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홀수가 1개이고 짝수가 되는 경우는 주어진 뭐 두 번째 조건 부분에서 이제 역으로 좀 생각해 가면 5가 나오려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서 그러면 숫자를 금방 만든 거거든요. 대신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 갔을 때 그 부분들이 다시 20이 되거나 혹은 뭐 10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5가 되면 원소가 더 이상 안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왜냐면 세 개는 이제 고정돼야 되니까 이 규칙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B 두 점을 각각 A', B'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또 L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옮겨줄 때 MN만큼 옮겼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A점의 X좌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1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했습니다. 라고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y좌표는 이제 B점의 좌표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B점 좌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이번에 3만큼 했으니까 y로 n만큼 했을 때 그 결과는 4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 이동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mn은 마이너스 2하고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a값, b값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값은 평행 이동이 y로 평행 이동이죠. a값이 4만큼 평행 이동돼서 나온 결과가 7이 돼야 되는 거죠. 7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은 또 3입니다. 구하면 되겠고요. B점은 B는 이제 X좌표죠. B는 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서 2가 나온 거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 값은 또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직선 L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좀 논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좀 L 프라임 방정식을 구해가는 거죠. L 프라임 방정식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도형이 이동된 걸 구해가는 거죠. ax 플러스 by는 6 해서 L 프라임으로 좀 옮겨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4y 이렇게 된 거죠. 3x 플러스 4y 플러스 6은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평이동해야 되겠죠. 3의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 4의 y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4만큼 마이너스 4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플러스 6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x 플러스 4y 처리가 되겠고 6 마이너스 16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4y에 12의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L 프라임 방정식 되겠죠? 두 직선 사이에 좀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점을 좀 열심히 정해서 풀면 되죠. 나중에 여기 변환된 점 중에 0,1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6하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되면 뭐 어느 점 아무 점 하나 잡아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 이론을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3제곱 더하기 4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고 0 대입하니까 4 더하기 6 해서 절대값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2입니다 라고 해서 거리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에 문자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x좌표 들 잘 살피고 y좌표들 이렇게 잘 살펴가게 되면 무리 없이 좀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잘 참고해서 평이동값 구하고 요 내용을 또 이용해서 또 좌표에서 문자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직선에 이제 이렇게 미지수 AB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평이동 시키고 되죠. 뭐 하나하나 좀 절차를 조금 이제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천천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 쭉 주어져 있는데요. 부정을 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부정 구하려면 이 부분들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쓰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이런 범위를 하게 되면 범위 자체가 좀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쳐있는데 반대 형태의 범위를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어떻게 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라고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형제 부정을 열심히 구했는데 그게 좀 참이 되게 하는 k값을 열심히 구해주십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주어진 범위가 이 범위 안에 근데 주어진 간격이 더 크네요. 우리는 지금 0하고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구했는데 주어진 범위는 간격이 더 넓잖아요. 4 이렇게 처리.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떤이니까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걸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k 플러스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안쪽에 k-3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범위에서 좀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좀 크다라고 해서 다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범위가 얼마였죠? k-3인가요? k-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1 부분들이 0하고 3 사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 값이 0, 3 사이. 그 다음에는 k-3 범위가 또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군요. 그럼 k 값의 범위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k 값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를 모두 구하십시오 되는데요. 와, 그럼 답을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는 3, 4, 5, 6 해서 이걸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답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 뭐 이 값이 이렇게 0 되는 거에서부터 차곡차곡 한 가지 이렇게 이동해 가서 나중에 이 큰 숫자가 이게 2에 이제 걸릴 때까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범위를 다 구해달라 그런 뜻인데 결국은 뭐 이렇게 큰 숫자가 사이에 들어갈 때부터 작은 숫자가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해서 각각 나눠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부정 구해갈 때 이렇게 어떤 모든 부분들 이 표현이 제대로 잘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답 구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게 지금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모든의 부정을 구하면 어떤입니다라는 부분들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참이 되려면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합니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됐나요? 자, 22번
천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막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또 실력도 또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